예, 어석을 정리해 주십시오. 예, 성운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경상남도 의회 정례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장 김현철 위원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건, 2022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총 3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고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유인물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홍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양수산국장 김재홍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이 우리 지역 해양수산정책 현장을 방문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장관을 수행하고 우리도 현안을 설명하기 위해 위원님들께 제안 설명을 드린 후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전 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부터 178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7억 3,300만 원이 증액된 2,527억 원입니다. 174페이지 해양항만가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5억 100만 원이 증액된 174억 3,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 수면점 사용료, 부산항 신항 어피해 보상 위탁 수수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 수입 3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비 교부 확정에 따라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 관련 해양 쓰레기 처리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5페이지 수산자원가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96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조성금,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근해업 어선, 어구 감척 사업 장비 매각 대금 등 세외 수입 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비 변동분을 반영해서 연근해 어선 감척 및 친환경 수산 양식 전용 배합 사료 생산 공장 건립에 26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6페이지 어촌 발전가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3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256억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태풍, 풍랑, 강풍 피해 복구 지원 보조금 정산 반납액, 소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세외 수입 1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어촌 뉴딜 300사업에 2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7페이지 민물고기연구센터와 표류양식연구센터를 포함한 수산자원연구소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험연구 부산물 매각비 등 세외 수입 8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78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7억 4,700만 원이 감액된 8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국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17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8페이지
항만관리 사업소 세입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이 감액된 3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수연 점점 사용료 등 세외 수입 1억 4,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부터 18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3,850억 600만 원입니다. 179페이지 해양항만가 세출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0억 2,700만 원이 감액된 64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사업 운영 예정자의 운영 포기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가리비 유통물류센터 건립 11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1호 태풍 흰남노 피해 관련 해양 쓰레기 처리비 국비 교부액 1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수산자원과 세출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27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99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근해어선 감척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른 국비 변동분 2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친환경 수산 양식 배합 전용 배합 사료 생산 공장 건립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어촌 발전과 세출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1,66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다기능 의학 개발 사업 준공에 따른 집행잔해 1억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촌 뉴딜 사업 국비 확보로 2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수산안전기술원 세출입니다. 기정 예산보다 17억 2,800만 원이 감액된 7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친환경 수산물 무항생제 인증 관련 법령 개정 지연으로 인해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비 18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친환경 수산물 배합 사료 직불제 사업 추가에 따라 1억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재웅 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해양수산국장께서 해양수산부 장관하고 아마 오찬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 자리에 있으게도 좋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성홍택 해양항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를 지금 당장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은 질의 도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유경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그 고성 가리비 유통물류센터 건립 관련해서 예. 이 사업을 사업 운영 예정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전액 감액을 하는 내용인데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이 사업 예산을 확보할 때는 예. 그분들이 의지를 확인을 안 하고 하셨나요? 어떻게 했길래 그분들이 하다가 이렇게 정도의 포기를 하게 된 겁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면밀히 이렇게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또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사전에 이렇게 사실은 고성군 수협에 이걸 고성군에서 위탁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유통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고성군 수협에서는 이거 위탁이 되더라도 사용료 인원 부담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건물 사용료가 1년간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좋은 냉동 냉장 시설 그 전기료가 1년에 한 1억 2천만 원 그리고 인건비 전담 인건비가 한 3명 정도 해갖고 1억 정도 들면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드는 것에서 이렇게 도저히 이것은 좀 이렇게 부담이 돼서 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좀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사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협의나 검토 없이 예, 그냥 이 사업비를 예. 이 사업을 진행을 했던 거네요. 예, 일단은 수협 네. 측에서는 자부담이 많이 없는 줄 알고, 운영비 부담이 많이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인정을 했고, 이제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해야 되니까 협의 과정에서 그런 걸 인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는 또 행정의 잘못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도민들에게 볼 때 어떤 행정에서 추진한 일이 저럴 수 있지. 그런 것도 협의 안 하고 그러면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예, 예, 저희 도에서도 이번에 그 점검 과정에서 예, 잘 이렇게 추진이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 기간을, 시작 기간을 볼 때, 점검 과정에서 빨리 이렇게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고성군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니까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예, 이제 이런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은 그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건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운영이 더 문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사업해놓고 우리가 그 민간 위탁했을 때 그 운영 못하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기획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예,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예, 다시는 이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더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경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치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우리 태풍 한남로 피해 이제 해양 쓰레기 쪽 있죠. 예, 예, 이게 이제 해양 쓰레기가 예. 그 본 의원이 알기로도 부산 쪽에 낙동강 쪽에서도 많이 우리 거제 쪽으로 유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예.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유입 경위는 이렇게 놔두고도 이번 태풍 그 흰남노 때 예. 거제시가 한 150톤 정도 이렇게 쓰레기가 발생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태풍 발생 후에 일주일 내에 이렇게 다 거제시 쓰레기 집화장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사실은 예, 모아놨고 일단은 처리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이렇게 재복구비를 신청해갖고 중대본에서 현장 조사와 이렇게 또 그리고 심의를 거쳐서 뒤늦게 좀 이렇게 10월 달에 이렇게 재복구비가 결정돼서 이번에 중행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제가 그 물은 취지는 그 부산 쪽에 그 낙동강 그 쓰레기가 그 우리 거제로 많이 유입이 된다고 이제 되면은 예. 전에는 부산시에서 우리 처리기 수거 비용을 갖다 일부 부담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는 이렇게 뭐 없는 걸로 알고 아, 있습니다. 없었다. 그 장호항 쪽으로 그 쓰레기가 많이 유입된다고 이제 들었었거든요. 예, 예. 보통 이렇게 또 밑에 쪽에 있는 이렇게 지역에 쓰레기가 몰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비가 이제 1억 1,500만 원 정도 책정이 됐었는데 우리가 그 대충 이제 이게 그럼 전체 우리가 일부는 수매를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처리 비용을 요거는 처리를 지금 모아놨는데 집화장에 모아놨는데 예. 이제 이렇게 소각장에 대부분 소각 처리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운반비라든지 그에다 또 이렇게 처리 비용도 이렇게 들어서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예, 들겠더라고요. 예. 그럼 12월 올해까지는 막 그 모든 게 이제 처리가 된다 그죠? 예, 이렇게 그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예.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 추경에 이걸 반영시 가지고 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이걸 빨리 쓰레기 수거를 이제 처리를 해버려야 바다가 예. 정화도 되고 예, 뭐 어자운이 또 살아날 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치우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성중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간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치우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쓰레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 여기는 지금 현재 안에 돼 있지 않습니다. 따로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욕지도 연화도 우도 예. 연화도 우도 그 객선이
오전에 배가 끊겨가지고 작년 10월, 올 10월달부터 지금 듣기로는 얼마 전부터 월수금을 예. 오전 배가 간다는 얘기를 그 예.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그 연화도에서 이렇게 욕지도로 가는 거 5항티가 이렇게 운영되었고 그러는데 그 대일 해운에서 경영상으로 어려워서 마산지방 해양수산청에 이렇게 신청을 해갖고 2회로 5회에서 2회로 운항하는 걸로 요청해갖고 그렇게 됐는데 주민 불편을 이렇게 감안해서 월수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월수금 첫 배를 이렇게 운행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 통영시에서도 필요시에는 관공선을 투입해갖고 주민들 그 이동에 좀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임시 방편입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그는 대안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버스나 이런 것들은 그걸 주잖아요. 시나 지자체에서 교통비 내지 뭐라 그러죠? 대납을 해주잖아요. 적자 보는 걸. 예, 그런데 예. 왜 운수에는 왜 그런 게 없나요? 지금 그 연화도에서 이렇게 출항하는 배는 연화도를 다니는 배는 우리가 영세도선이 아니라서 영세도선 즉 거기 여객선이라서 이렇게 우리가 영세도선이면 적자 노선을 보전하는데 거기는 또 영세도선이 아니고 여객선이라서 보전하는 제도는 지금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는 그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는 적자 노선에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통영시랑 협의해서 그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요, 도에서 예, 과장님 지금 제가 제 선거구가 570개 섬을 가지고 있는 선거구라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국 어디든지 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지 불어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계산상으로 보면은 그 개인이 하는 사업에 관한 여객선에가 정부 내지는 지자체가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거죠. 개인 사업적으로 예. 보니까. 근데 이제는 개인 사업적은 개인 사업이고 이거는 그 정주권이 섬에 있는 분들은 우리가 시내 어떤 버스를 타고 뭔가 택시를 타고 가든 자기 실생활의 피해는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가 끊긴다는 것은 사람을 치면 다리를 끊어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그 아절함을 그냥 우리가 예산상이나 계산상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너무 이제 이 시대 이 지금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금 인구가 인원 실정을 알고 계시죠? 욕지도 인구가 2,300명 됩니다. 욕지도 지금 정주 올라 있는 인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인구는 한 1,000명, 1,100명 정도밖에. 무슨 말이냐? 섬에 있으니까 오다는 혜택이 없잖아. 있는 게 있어요. 있어서 주소를 거기 옮겨놓고 실제 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 말 그대로 지금 욕지 사람이 한 1,000명 그 욕지도 말이죠. 연화도도 다 포함된 인구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도 1,000명이 반은 왔다 갔다 해도 500명인데 그리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자꾸만 아직도 지나간 영업이 됐던 아니면은 계절마다 하절기에 오는 관광객 수요를 의식하던 이래가지고 배를 여객선을 못 보낸다는 거는 근본적인 대책을 도에서나 해수부나 항만청이나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관리하는 예, 되는 해수부 항만청이 한다 쳐도 예, 예. 우리 도민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예. 예, 사실은 그 점을 좀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 이동권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보장하고 불편할 때는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이렇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렇게 여객선 매너권이 지금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영시랑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갖고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적극 이렇게 건의를 하고 사실은 또 이렇게 아까 적자 노선이면 해수부에서 적자 노선에 여객선이든 뭐 도선이든 그런 거 구분 없이 주민들이 산다면 그런 거 보전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배를 운영하게끔 주민들 불편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해수청이랑 같이 협의해가지고 그 연화도 주민들이 최대한 불편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마치면서 연화도뿐만 아니라 도서 지방, 그 연화도는 것도 좀 낫습니다. 그 외에 도서 그 부속 도서 섬에 사시는 분들은 진짜 말로 하면 진짜 그렇할 정도로 현실을 끄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각 지자체에 좀 활성화될 수 있고 현실에 맞는 이는 저는 법령 때문에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소관이 아니라서 이런 거 빼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진짜 우리 경남 도민의 발을 이어주는 그런 애절함을 가지고 교통 그 해양 정책을 좀 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사님. 예, 강승근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양 악만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 하예성 수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자원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의원 요청해 주시고 지금 당장 요청할 게 없으면 질의 도중에 할 수 있으니까 질의 도중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여기 보면은 불법업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타교한 근거 가징금이 돼서 예, 예. 이 불법업자라는 거 어디까지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관리법에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사용을 한다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다거나 주로 이제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우리가 조업구역을 벗어나서 조업을 하면 그것도 불법업자다. 예, 그죠? 불법업에 포함이 됩니다. 그 본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진해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게 이제 조업구역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부산하고 경계 지점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저 용원이나 인데 보면은 배 타고 시동 걸면은 부산 땅에 가 있거든.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제 신항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조구역이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제 그 어민들이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는 이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이제 이 보면은 또 이게 우리가 그 가태료라든 벌금이 상당히 또 그 액수가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그럼 그게 이제 만약 부산 쪽의 지도선에서 이제 그 근거가 돼가지고 해도 그 이제 불법업자로 이제 간주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모니터를 하면서 부산 지역에 들어가서 근거가 되는 조업구역 위반으로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7건 정도 들어가 연중? 있습니다. 예, 아니 3년간. 3년간. 예, 그렇습니다. 3년간 7건 정도가 되어 있고 또 근거되는 위치 좌표를 찍어 보니까 완전 저 부산 쪽으로 치우쳐 들어간 부분들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부산 해경이든 저희들 창원 해경이든 경계 관할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경들도 현재로는 시도 간의 해상 경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따라서 그 시도 간의 해상 경계를 두부 자르듯이 이리 잘라서 할 수는 없고 일정 수준에서 지나치게 넘어오지 않는 한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7건을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저쪽 뭐 부산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가지고 조업한 사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게 보면은 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출항을 딱 한과 동시에 부산 그 강수 가덕도 그 청가 쪽으로 거치지 않으면은 배가 그 출항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항로가 그렇게 다 그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배가 출항하고 움직이기 위한 부분하고 조업하는 구역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말씀은 저희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는 딱 보면은 조금만 벗어나면은 좌측으로 가면은 부산, 또 그렇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은 거제. 그렇습니다.
그래 거의 같이 가지고 사실 조업구역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죠? 저희 네.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연안어 허가들은 경상남도 연안에서 음. 어디에 가서든지 조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음. 진해배가 창원배가 저기 남해 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경상남도 연해 도지사 허가기 때문에 도계 안에 해역에서는 어디서든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 부산 쪽에 이제 그 하다가 이제 조업을 하다가 이제 근거되면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 타기관 근거 가진금의 지원이 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이제 법상에 음. 그 30% 가진금의 30%를 근거 기간에 이체해 주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불법업 중에서 고대구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옛날 소형기선 저인망. 그렇지. 거물코가 이제 우리가 그 규제보다도 훨씬 더 작게 나와가지고 뭐 치어까지도 다 잡아들이는 그런 것도 지원됩니까? 지금 현재 그 소형기선 저인망들은 오래전에 한 십수년 전에 그 정부에서 전부 사들여 가지고 현재로서는 그 고대고리 속칭 고대고리라 하는 어구어법은 없습니다. 아직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아직도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사들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없앴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게 밤에 이제 그 기승을 부리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어까지도 완전히 싹쓸이 해버리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게 근거가 됐을 때는 그런 거는 지원해 주면 안 되지. 아, 그거는 저 업일에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음. 그 가진금은 단속 기관에 아, 그러니까 단속 기간에. 예를 들면 이제 동해어 관리단에서 단속을 했으면은 음. 동해어 관리단에 가진금 징수액의 30%를 그 단속 비용 중에 이제 운영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단속 기관에 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치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유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자원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포주업 어촌발전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촌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우리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고 지금 당장 요청하실 자료가 없으면은 또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발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민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민호 의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촌 유딜 300 사업냐. 예.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올해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그 3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예, 예. 그 최종 사업 예산기 확정이 2024년 올해 지금 이제 예상이 확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3년간 진행되니까 25년도에 이제 준공되는 그런 아, 과정입니다. 올해 선정이 돼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2025년까지 이제 예, 사업이 그러니까 진행을 마지막 하네요. 결국 2022년도 사업이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이 3개년이니까 3개년 안에 이제 사업비가 계속 내려오는 중입니다. 이 유딜 사업이 상당히 이제 돈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이 우리 도비도 들어가고 국비 시군비도 다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나 진주에서 시폰지움을 한번 제가 열은 적이 있는데 그 회원들 중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도 이제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좀 생각을 했었고 유딜 사업이라 그러면 그 지역을 상당히 이제 좀 돈을 들여가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도 기반 시설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도 이제 이 농업 쪽에 이제 많이 좀 다니봤고 그런 건력 사업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했는데 대부분 이제 사업을 다 하고 이렇게 몇 년 뒤에 가버리면은 그 사업을 정말 돈을 많이 들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어민들이 뭐 역량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우리 지역의 공무원들이 뭐 역량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그냥 그 이렇게 뭐 찾아온 사람도 별로 없고 건물만 이래 띵거리 서가지고 그 건물에 사무장 월급도 이제 좀 부담이 되고 그에 대한 그 전기세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걱정도 하는 그런 마을들이 대부분 많아요. 물론 이 좋은 사업이지만 돈을 많이 들여고 한다 하니까 주민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뭐 유치하려고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욕심을 많이 부리는데 실제 이런 거 사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사업을 해가지고 하드웨어 쪽이나 이런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안지게 거기 관람객들이 안 오고 이러면은 이 건물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후물로 남는 데가 저도 이렇게 많이 이래 보고 이래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 기반 그런 거를 좀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체험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은 보통 보면은 그 건물을 이래 지으면 잘 될 줄 알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어촌 뉴딜 300 사업 자체가 이제 그 어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도내에 있는 어항 자체가 시설이 좀 낙후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확장돼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지난번에 그 이춘덕 그 의원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특화 사업 쪽 이런 부분이 조금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그때 제가 설명드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공통사업 지금 그러니까 기반 시설 사업 쪽을 좀 일단은 정비를 좀 잘 해놓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렇거든요. 저희들 이 어촌 뉴딜 사업에서 지금 하는 특화 사업 이제 소독 사업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소독 사업은 자부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주민 협의체하고 그 자부담을 이제 지원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이렇게 뭐 어떤 활용도가 떨어져 가지고 폐업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소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부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자부담을 하려는 용의가 좀 있습니까? 대부분 좀 힘들 건데. 예, 뭐 상당히 지금 주로 이제 어촌계 내지 그 마을 협의체를 추진하거든요. 그럼 그 마을 협의체에서 이렇게 이제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업들이 돈이 자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하면은 정말 좋은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주민들이 그냥 다른 거 뒤 생각은 안 하고 단지 자금을 이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어떻게 막 그냥 이렇게 지역에 뭐 건물 세우고 발전하겠다는 이런 생각만 가지고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해가지고 실패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잘 챙겨가지고 어쨌든 그 지역에 조금 이렇게 환경도 좀 좋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런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 지역에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저 담당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어촌 발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지업 어촌 발전과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송진영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산연구소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수산안전기술원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산안전기술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모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만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제가 우리 아마 마지막으로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장이니까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허식권 있죠. 허식권 그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행복 추구권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거기 지금 민원이 발생해도 지금 6통, 7통 지금 6통은 제가 볼 때는 합의가 된 것 같고 7통하고는 아주 협의하려고 생각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블루 공장을 할 적에 용접할 때 밀폐된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몇 번 누누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안 하고 밖에서 나와 하면 용접하고 그라인더 갈면은 전부 쇳가루가 전부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다 갑니다. 저거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녹아 내리는 것도 몸에 꼽히기 때문에 결정적인 건강에 피해를 입힌다. 누누이 이야기를 해서도 아직까지도 퍼시 사장이 그런 걸 이행을 하지 않아 하고 있더라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를 할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의원 지가 뭐인데, 지가 하라고 한다고 하고, 못 하라고 한다고 못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내 귀에 지금 들어오는데, 우리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좀 더 완벽하게 공장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유경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과장님 맡을 건 아니고 소장 맡을 건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냥 하나 확인할 게 있어서. 예. 어촌 체험마을 담당이 어디? 아, 예. 예, 그럼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 항만관리 사업소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냥 내용 확인을 좀 해보려고요. 올해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전액된 게 아니라 그냥 몇 개월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년치를 했는데 11개월 어. 4주를 3주 차 이렇게 그럼 지급됐습니다. 앞에 작년에 그랬습니까? 계속 저희들은 균등하게 지금 1년치를 해가지고 지급하고 그래요? 있는 걸로 지금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뭐- 이제 시군별로 네. 저희들이 이제 사업계획 올라오면은 사무장 비용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해드리면은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 탄력적 조정한다는 건 어떤 이야기죠? 이제 어촌 체험마을이 이제 예를 들면 남해군에 한 6개 있다. 네. 그러면 거기서 사무장 채용 비용을 이제 받아오는 총 금액이 있거든요. 네. 그 금액을 가지고 그러면 분배를 할 때 6개 마을이 만약에 안 되고 4개 마을 정도가 있었다면 그럼 6개를 주면서 그럼 기간을 좀 전 줄여드리겠죠. 마을에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예. 그럼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 지정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사무장이 네. 이제 어촌계에서 위탁 주는 어촌 체험마을은 지금 지원을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직접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사무장을 채용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지급이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좀 예. 휴양 마을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눠주다 보니까 몇 예. 개월치만 주고 예. 시군에서 이제 그렇게 운영하는 사례가 예, 있다는 그래서 건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총액은 내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좀 탄력적으로 좀 시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따로 한번 개별적으로 예. 내용을 좀 더
제가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유경현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아마 오늘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들 중에서 아마 질의를 자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우리 해양수산국보다 더 열심히 해라는 그런 격려의 차원에서 그런 뜻으로 알고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산 심사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한다고 하면 문구 하나 해주면 좋거든요. 이거는 사망이 뭐고 이양인데 사망인데 보통 이제 국별로 하기 위해서 농정국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그러니까 지금 1항 했다 이거. 이양했습니다. 이양. 이항이 이양하고 사망하고 근데 이거 끝나고 나서 이양에 이제 예산 이어가고 이거 끝내고 예산 이어가고. 예, 다음 어사일증 제3항 2022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연상 농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경상남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책자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등의 적기 융자 지원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995년에 설치하였고, 설치 근거는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022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350억 원이며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자금 6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은 484억 3,326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이 234억 2,102만 원이고 지출이 350억 190만 원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농어민에게 융자 중인 자금 801억 5,87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17억 원입니다. 융자 지원 기준은 금리가 1%이며 상한 기간은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평균 상한이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한입니다. 25페이지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융자금 횟수가 231억 6,637만 원이고 예치금 횟수는 21년도 계산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154억 7,207만 원이 증가한 384억 3,326만 원입니다. 이자 수입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보관 중인 100억 원에 대한 21년 및 22년 예탁금 이자분 증가로 기정액보다 1억 38만 원이 증가한 2억 5,464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융자 사업비가 350억 원이며 수익금 증가로 인한 내치금이 기정액보다 155억 7,246만 원이 증가한 268억 3,528만 원입니다. 26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수익 계획과 지출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자금 수지 총괄 내용과 같은 사항입니다. 28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맹세는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가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의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먼저 우리 조해농 농정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답변에 앞서서 우리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고 지금 당장 자료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질의 중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양지해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그 전문위원 검토 보고상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과장께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1에서 5페이지 2022년도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 계획 변경 목적 운영 방법 등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은 21년도 12월 기준 웅자 계획 350억 중 웅자 추진된 161억 외에 미웅자금 횟수로 증액된 예치금 384억 원과 농어촌 진흥기금 중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애탁 중인 100억 원에서 발생한 21년과 22년 이자 수입 증액분 1억 5천만 원을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 횟수 및 이자 수입 증가에 따라 증액된 2023년도의 2월금인 예치금 268억 원과 21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초과이자 수입에 따른 반납 금액인 1,900만 원에 대한 편성목 변경을 지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웅자 지원은 또한 협약된 농협에서 운영자금 200억 원, 시설자금 60억, 총 350억 원을 연 1% 금리로 농업인에게 직접 웅자 지원하며 시군 신청 및 농경 심의를 통해 합격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기금을 대여받은 농협이 농업인에게 담보 등 적격 심사를 통해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제 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구 의원입니다. 예. 주요 사업별 조서 48페이지 농업인 해강 건립 건축 기획 용역에 관해서 좀 잠시. 다음 더 하실 때 하시죠. 예, 지금 하시겠습니다. 예. 질문 더 이상 질의하실 일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일 있으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정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정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정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성과 지도 편달에 힘입어 경남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혜농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윤한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서양건 친환경 농업과장입니다. 손영재 축산과장입니다. 김국헌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석원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강강식 축산연구소장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농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8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85억 6,970만 원이 정액된 5,335억 5,20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 수입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 및 임시적 세외 수입분의 미반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배수 개선 등 14개 사업에 69억 4,445만 원이 정액된 876억 5,614만 원을, 기금은 버스 베이지 관리센터 사업에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3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76억 4,472만 원이 정액된 7,739억 7,419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 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비 등 4개 사업에 50억 3,1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용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정부 양곡 포장재 제작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8억 4,749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등 미실시로 농업인 단체 해외 연수 등 2개 사업에 도비 5,6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회 검사 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가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예, 먼저 조혜농 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예, 예, 죄송합니다. 조영님. 정책과 세부적이 들어가기 전에 예, 예. 국장님한테 내가 조금 예, 저 아, 예, 질의하실래요? 예, 질의하십시오. 질의 예.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그 예산이 7,739억 한 7,400년만 되고 정이 한 170억 정도 정액됐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김민철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장단 회의에 예산실에서 부지사 주재를 해서 업무보고를 좀 먼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좀 아쉬운 게 이제 우리 이번 12대 농해양 우리 개원 때 우리 위원님들이 줄기차게 이제 다들 관심을 가진 거는 우리 농업 예산이 타시도나 전국의 타시도나 이렇게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경남 농업의 이 예산의 한계성이 너무나 절실하다. 이렇게 한번 질의를 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이제 물론 이미 이제 정해진 이런 부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지난번과 제가 그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이제 가서 지적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또 교육청하고 도청 간의 무상급식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어떻든 그 당시 얼마입니까? 한 400억 정도 됩니까? 400억 정도 윤한길 과장님 그거 잘 아나? 400억이니까 얼마 우리가 그 도청에서 교육청에서 올 내년 그러니까 2023년 당초 예산에 1년만 한해서 우리가 도에서 지출할 부분이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몇백억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내가 400억 대인가 200억 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무상급식 하여튼 한 200 몇십억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농정국에 지금까지 그 예산이 잡혀 있었잖아요. 이따가 그만큼 감했으니까 최소한 그 부분만큼이라도 우리가 농정국에 좀 할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정책 질의를 정책 질의 겸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국장님 이제 이런 부분을 이번에는 놓쳤습니다만은 어떤 우리 농정국 예산이 지난번 우리 개원 당시에도 우리 농해양위원회 김민철 위원장을 비롯한 10분의 위원님들이 우리 농정국이나 집행부에 견제감 심마 이렇게 신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담음에 있어서는 의원과 집행부 갈릴 것 없이 우리가 여기에 다 그걸 하자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마음들이 있으니까 다음에는 또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든지 특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세심하게 그건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어떤 그 사업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전체 우리 농업인에 대해서 예산이 우리 농정 예산이 어떤 더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다 같이 노력을 좀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정책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 예,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조영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 해농 과장 농업정책 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질의 답변이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의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전 의원님들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은 또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며 자료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 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우리 이치우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이치우 의원입니다. 우리 배수 개선 쪽 여기 보면은
주요 사업 조서 25페이지, 50페이지 보면은 예, 예.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매년 저 홍수시 이제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제 그거를 개선하고자 저희 배수 개선 이 사업을 이제 하시는데 우리가 이 보면은 매년 우리 경상남도에서 이 침수를 이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잖아요. 전체 면적이 침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침수가 지금 앞길 침수는 한 124m 정도 지금. 124헥타. 예. 그럼 피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가 이제 배 위주이기 때문에 피해액은 제가 산출은 이렇게 안 해봤습니다. 벼도 그렇고 특용 작물을 하는데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도 침수가 안 됩니까? 예. 지금 전에는 이제 우리가 배수 시설이 수수닭 위주로 배수 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제 원예 작물 위주부터 지금 계속 배수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예 작물도 이제 태풍이 온다든지 또 강우가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에는 일부 침수는 되고 있습니다. 침수된 것은 이제 보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선권은 지금 시설원의 침수 지역부터 계속 배수 시설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업비는 전체 국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관리가 하는 배수 개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도 있고, 이제 소규모는 우리 전환 사업으로 도비 전환 사업과 또 시군비와 이래가지고 예. 하고,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배수 개선은 100% 국비로서 농어촌 공사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사업이 이제 계속 되면은 침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농사 짓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뭐 상습 침수 지역은 거의 해소가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한 푼에 해소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이라는 이런 규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선 지금 되는부터 계속적으로 매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상습 침수 지역 요새는 국지성 호우가 오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뭐 배수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이 침수가 많이 되는데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1년 농사를 갖다가 이제 이게 침수로 인해서 다 망치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건 우리 농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로서 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상습 침수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예.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피땀 흘려 농사 지었던 게 뭐 하루아침에 뭐 그냥 전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예, 좀 이런 걸 빨리 개선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시군이라든지 농민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국비 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청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사를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를 나가면은 뭐 물론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리겠지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50헥타 이상 되는 것은 이제 배수 국가 사업을 하고요. 50헥타 이상. 50헥타 이하는 이제 소규모 해가지고 지방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럼 지방 사업을 하면은 이게 우리가 도비가 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도비는 이제 도비 전환, 국비 전환을 해갖고 도비로서 이제 지역 대개 의원님들이 건의를 좀 많이 하십니다. 도비가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우리가 도에서 부담합니까? 부담률이? 도에서 한 50%. 50%. 예, 그거는 좀 많이 되는데, 그죠? 예, 뭐 어쨌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농민들 눈에서 피눈물 나지 않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해 주셔서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지호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유통과 소관 윤한길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식품 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 계시므로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양건 친환경 농업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농업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영재 축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국헌 동물방역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방역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철호 동물위생시험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관리과 소관 김석원 농업인력자원관리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강식 축산연구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아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연구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아마 농정국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도 수산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우리 행정을 더 잘 펼치시라는 그러한 뜻에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자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의 마음을 추스리는 그런 농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 의원님. 우리 친환경 과장님한테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죠, 정치는. 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농에 대해서 기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관이죠?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농업직책과장 나와주시고. 지금 우리 젊은 청년의 기농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촌에서 이야기 이래 들어보면은 기농을 영양 교육이나 이런 기농을 하기 위해서 준비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실제 기농을 해가지고 하면은 대부분 애로사항들이 기농을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부모로부터 승계를 하면은 기농이 대부분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까? 승계를 안 하고 도시에서 오가지고 기농을 하고 싶어서 그래 어떤 교육을 받고 이래 하면은 대부분 좀 기농이 좀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 원인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자기 땅이 있으면은 좀 어려워도 자기가 미래를 보고 이래 하고 싶은데 결국은 자기 땅이 없고 임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임대 기간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임대도 끝나면은 또 땅이 또 다른 데로 또 이렇게 주인한테 갈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기농이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기농을 할 수 있도록 임대 아니고 임대도 장기적인 임대도 괜찮고 우리 도에서는 내가 보니까 그런 걸 좀 이렇게 토지를 보급해주는 이런 게 힘들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 차원에서 이 젊은 이렇게 기농하는 사람한테
이런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우리 가정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그런 좀 계획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저희들이 주시기 이제 바랍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이제 기농 청년 농업의 창업 자금 올해까지는 3억인데 내년에는 이제 5억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율도 2%에서 1.5% 낮춰주고 청년 기농인들이 좀 많이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이 있고 내년 또 저희들 예산에도 청년 농업인 임대로 사업이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해놨습니다. 임대료의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의원님들 관심을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도 또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수월하지 않았냐 정착하는데 그렇게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 예를 들자면은 정부에서 토지를 우리 나이 드신 사람은 토지를 농사를 못 짓게 되면은 농촌공사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농사를 이미 좋은 땅들은 다 이제 기존에 있는 농사진 사람 다 임대를 하고 있고 젊은 사람이 하려고 하는 임대가 좀 좋은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토지를 좀 그런 분들의 토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농업인한테 기농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좀 보급을 했으면은 더 우리 기농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될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 또 우리 농심부나 이쪽으로 한번 건의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건의도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을 다 해놨거든요. 이제 정부에서 농림부 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자금을 지원해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은퇴농을 농지를 사가지고 그 다음에 농민들도 그게 농토를 매매하면은 우선권을 갖다가 청년 농민한테 이제 임대 사업을 주고 합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위에도 또 직접 될 수 있도록 우리 농림부의 시책으로서 신고 시책으로 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치호 의원님, 예. 예, 과장님. 우리 양봉 농가 있죠. 네네. 지금 양봉 농가에 보면은 양봉을 하다 보면 기생충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응애병이라든지 저 노제마병하고 석고병 등하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충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이제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게 예, 응애류 관계는 이제 질병 관계이기 때문에 방역과에서 하고. 방역가서 합니까? 예, 우리 예. 축산가서 안 하고. 예, 저희들은 사양관리시설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여기다 보면은 우리가 양봉산 육성회에서 이제 보면은 이 벌통 스마트 센서 장비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100봉 이상만 우리가 지원하고 예, 이번에 이하는 이제 안 한다, 그죠? 예, 저희들 이번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예. 질병 관계 때문에 저희들 이제 스마트 센서 보호 사업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려와가지고 군당 이제 100군 이상 사육 농가에 대해 가지고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또래 사업을 해보고 내년 때에 잘 되면은 그 효과 있으면 내년 또에 정부에서 별도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아마 우리 국장님, 이달 29일이 아마 우리 농정국 본회의탄 예산 심의일 겁니다. 그때는 또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소원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예. 예,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간부 소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쪽에 했기 때문에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정찬식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연말 주기에 따른 세입정액분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사업비 집행잔액, 인건비 강액분과 같은 꼭 필요한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3억 5,784만 원 증액된 245억 7,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지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42건의 반환 수입 1억 8,121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전전년도 도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 1억 7,427만 원을 경상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부터 반납받고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9억 5,664만 원 감액된 661억 9,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까별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종목과는 기정 예산보다 3억 8,353만 원 감액된 115억 90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정보 전선화 사업 상건의 집행잔액 357만 원, 연말 인건비 추계에 따른 인건비 3억 7,88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 작물연구과는 기존 예상보다 3,898만 원 감액된 51억 6,0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허등록 지원권 발생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대행 수수료 190만 원 감액된 감액 및 사업비 집행잔액과 기간제 근로자 조기 퇴직 등으로 인건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환경농업연구과는 무기예약직 근로자 보수 4,399만 원을 감액하는 등 29억 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원해연구과는 기존 예산보다 6,696만 원 감액된 24억 4,2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원해 육종 연구를 위한 노원실 개선 사업 낙찰 차익에 따른 집행잔액 1,190만 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양파연구소는 시험연구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 사업비 낙찰 차익에 따른 집행잔액 1,683만 원 등을 감액한 16억 8,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단감연구소는 기정 예산보다 617만 원 감액된 15억 2,46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0페이지 화해연구소는 기정 예산보다 1억 140만 원 감액된 29억 1,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해연구소 기계 및 제어실 판넬 교체공사 입찰 집행잔액 2,339만 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사과이용연구소는 기정 예산보다 1억 5,719만 원 감액된 14억 7,78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과이용연구소 스마트과학 구축공사 낙찰 차익에 따른 집행잔액 5천만 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9,5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약용자원연구소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40만 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6,769만 원 감액된 9억 2,6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기술보고반은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1,514만 원 감액된 105억 9,07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6페이지 미래농업연구과는 해외 신기술 도입 교육사업 예산 4,200만 원 감액된 40억 8,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3회 초과행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문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창식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가름코드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검토 보고는 유의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집행기관에서는 전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청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하셔도 되며 요청한 자료는 예산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주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종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종무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영강 연구개발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강석주 기술지원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지원국 소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 의결을 위하여 토론회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정해고자 하는데 이거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A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기술 지원국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경원 의원님. 원장님 계시고요. 원장님. 예, 유경원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경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22년 경상남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 중 어촌 발전과 태풍 흰난로 피해 복구에 국고 54억 3,659만 원과 국고 추가 금액 18억 7,419만 원, 총 74억 3,715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 부대 의견으로 보조 사업의 사업자 선정 시 사업의 추진 의지, 자부담 확보 여력, 운영 능력 등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할 것. 하동 세계차 엑스포에서는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 면밀한 사업성 검토와 정확한 사업비 산출을 통해 할 것. 하동 세계차 엑스포의 개최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외국인 유치를 위한 해외 방문은 실효성이 없고 적절하지도 않음.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할 시 해외 유치보다는 국내 홍보 및 유치 사업을 강화하여 추진할 것. 세 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유경환 의원님으로부터 제22년도 제3회 추가 경영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 의견을 채택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유경환 의원님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대표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정국장 정년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부분은 정책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심의를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 우리 의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오늘 통과된 예산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400회 경상남도 의회 정례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